초창기 사이렌은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새의 모습이었다. 이후 점차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인 아름다운 인어 형상으로 변했는데 여전히 날개를 지녔다. 일부 회화 작품에서는 물고기 꼬리와 새의 발을 동시에 지닌 모습으로 묘사된다. 사이렌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뒤 공격한다고 알려졌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노래하지만 파도가 일지 않고 잔잔하면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플리니우스는 사이렌이 멀리 인도에 살았다고 기록했다. 세비야의 대주교 성 이시도루스에 의하면 사이렌은 날개와 발톱을 가지고 있으며 뛰어난 비행 능력으로 인간을 공격한다. 또한 아라비아에는 사이렌이라는 뱀이 사는데 날개가 달려있고 한 번 물리면 아픔을 느끼기도 전에 죽음에 이른다고 전해진다. 스핑크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여러 생물이 합쳐진 모습으로 묘사된다. 여성의 머리와 가슴을 가지고 있으며 암사자의 몸에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다. 꼬리가 뱀 머리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사자와 사이렌 형상이 합쳐진 전설 속 생물로도 알려졌다. 스핑크스 형상과 그와 관련된 전설은 그리스가 아니라 이집트나 에티오피아에서 전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스핑크스의 이름은 그리스어 스핑고가 변형된 단어로 누르다, 꽉 조이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고 한다. 사자는 사냥할 때 사냥감의 목을 공격하는 습성이 있는데 목을 꽉 물어 질식시켜 죽인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스핑크스는 이집트어가 변형된 것이며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이집트에서 사자 몸에 인간의 얼굴을 한 조각상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며 스핑크스 같은 괴물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대부분 전설 속 괴물과 마찬가지로 스핑크스 역시 괴물 가족 사이에서 탄생했다.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스핑크스는 키메라와 머리가 둘 달린 괴물견 오르트로스 사이에서 나왔다. 고대 그리스 시인 라소스는 학렬을 하나씩 올려서 스핑크스가 에키드나와 티폰의 딸이라고 보았다. 스핑크스에 대한 가장 유명한 신화로는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아폴로도루스는 헤라가 스핑크스를 테베로 보냈다고 기록했다. 또 다른 설에 따르면 스핑크스는 아레스와 디오니소스 혹은 하데스에 의해 세상으로 보내졌으며 뮤즈에게 수수께끼를 배웠다고 한다. 스핑크스는 매일 테베 부근의 산을 지키며 지나가는 테베 사람들에게 아침에는 4다리로, 낮에는 2다리로, 밤에는 3다리로 걷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수수께끼를 냈다. 누군가 이 수수께끼를 풀면 스핑크스는 그 즉시 죽는다. 많은 테베인이 도전했지만 아무도 답을 맞히지 못했고 결국 모두 스핑크스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 당시 테베의 왕이었던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 역시 죽음을 면치 못했다. 아들의 죽음에 화가 난 크레온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푸는 자에게 자신의 왕국과 과부가 된 하이몬의 아내를 전부 주겠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결국 오이디푸스가 그 수수께끼를 푼다. 고대 그리스 학자 아폴로도로스는 스핑크스가 언덕에서 뛰어내려 죽었다고 전했다. 반면 디오도로스의 기록에는 스핑크스가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 죽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대 로마의 작가 히기누스 판본에서는 테베의 왕 라이오스의 아들이 바로 오이디푸스라고 나온다. 라이오스는 스핑크스를 물리치기 위해 이 괴물을 없애는 자에게 자기 왕국을 넘겨주고 자신의 여동생 이오카스테와 결혼하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오이디푸스가 수수께끼를 풀자 스핑크스는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 외에도 두 번째 수수께끼가 등장하는 판본도 있다. 두 자매가 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낳고 다른 하나가 또다시 다른 하나를 낳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그리스어로 헤메라와 닉스인데 바로 낮과 밤을 말한다. 두 번째 수수께끼는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역시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스핑크스의 실제 원형은 역병으로 보기도 한다.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아이스킬로스는 테베 공략 7장군에서 스핑크스를 사람 목숨을 빼앗아가는 치명적인 역병으로 묘사했다. 또한 고대 로마의 철학가이자 극작가 세네카 역시 비극 오이디푸스에서 스핑크스를 역병과 연결했다. 악타이오는 케이론이라는 현명한 켄타우로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에게 사냥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사냥을 나온 악타이오는 그만 실수로 키타이론 산속의 아르케미스 성지에 발을 들여놓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욕하고 있는 아르테미스의 몸을 엿보게 되는데
그 모습에 매혹된 나머지 도망칠 기회를 잃고 만다. 분노에 사로잡힌 아르테미스는 자신을 모독한 죄를 물어 악타이온에게 저주를 건다. 악타이온이 입을 여는 순간 사슴으로 변하는 저주였다. 그때 자기 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악타이온은 그만 참지 못하고 응답하고 만다. 아르테미스의 저주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악타이온은 인간에서 사슴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사냥개들이 사냥꾼 무리보다 앞서 그곳으로 들이닥치고 사슴으로 변하고 있는 악타이온을 알아보지 못한 개들이 그에게 달려든다. 다급해진 악타이온은 올림포스 신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자신을 인간으로 되돌려달라고 간청하지만 신들은 응답하지 않는다. 결국 악타이온은 사냥개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음을 맞이한다. 이 같은 이야기 형식은 과거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길가메시가 이슈타르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그녀를 조롱하자 이슈타르는 양아치 목자를 늑대로 만들었고 그 늑대가 다른 양치기들에게 쫓겨나 양치기개들에게 뒤쫓기다 결국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사티로스는 목심판과 디오니소스가 합쳐진 정령 혹은 괴물이다. 전설에서는 판과 디오니소스의 시종으로 주로 등장하며 반은 인간, 반은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다. 당나귀 귀나 말 귀 혹은 말, 다리를 한 경우도 있는데 미친 듯 날뛰는 그의 성격과 연관되어 있으며 거대한 생식기를 가진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에트루리아와 로마에서는 폰과 합쳐져 실바누스와 파우누스의 시종으로 등장한다. 파우누스는 그리스 신화의 사티로스에 대응되는 로마 신화의 신이다. 하지만 둘은 생긴 모습이 전혀 다른데 그리스 신화에서 사티로스는 크고 길쭉한 생식기를 달고 나귀 혹은 말의 귀와 꼬리를 지니고 있으며 작달막한 키에 못생긴 외모로 그려진다. 뒷발은 염소 같은 동물의 발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자주 눈에 띄지는 않는다. 반면 파우누스는 반은 인간, 반은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사냥의 뿔과 귀, 꼬리, 뒷다리의 상반신은 인간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그리스의 심판과 유사한데 판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파우누스의 여성형 파우나가 있는데 파우누스의 여동생이나 아내 또는 딸로 여겨지며 자연과 풍작의 여신이다. 파우누스와 파우나 모두 반은 인간, 반은 염소의 모습이다. 대략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 프락시텔레스 때부터 사티로스는 짐승의 특징을 벗고 잘생긴 청년 모습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계속 이어져 내려와 사티로스와 폰의 또 다른 형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키메라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머리는 사자이며 몸통은 염소, 꼬리는 뱀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소아시아 리키아 지방에 살며 입으로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내뿜는다. 산해경에 나오는 불길하고 흉악한 괴물처럼 키메라 역시 재앙을 몰고 오는 동물이다. 키메라의 출현은 폭풍우나 화산폭발, 배 침몰 등의 재난을 예고한다. 헤시오도스 역시 신통기에서 키메라의 형상을 언급했다. 무시무시하고 거대하며 민첩한 데다 강한 힘까지 지닌 동물로 입에서는 뜨거운 불을 토해낸다. 머리가 모두 3개 달려있는데 하나는 회색빛 눈의 사자머리이고 또 하나는 꼬리 부분에 달린 용머리, 나머지 하나는 몸 중간에 달린 염소머리이다. 이글거리는 맹렬한 불길을 뿜어대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건 가운데 염소머리다. 후세 사람들은 키메라의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이 염소 머리를 사자 머리와 나란히 두기도 했다. 대부분은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기록을 모두 고려하여 몸 앞부분에 사자머리, 염소머리, 용머리를 나란히 배치하고 몸은 사자의 몸통이며 꼬리에는 뱀의 머리를 달아놓는다. 키메라는 갈기가 있지만 보통은 암컷으로 본다. 전설에 따르면 키메라와 그 형제인 머리가 둘 달린 괴물견 오르트로스 사이에서 스핑크스와 네메아의 사자가 태어난다. 이후 키메라는 오랜 기간 조각이나 그림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플리니우스의 박물지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 그런데 키메라라는 이름을 딴 삼봉우리에 그 기록이 등장한다. 이곳은 불의 신 헤파이스토스의 도시국가로 고대 리키아 지역에 있었다. 현재는 터키 서남부 츠랄르 해변의 북쪽 절벽 위를 가리키며 터키어로는 불타는 돌이라는 뜻의 야나르타시로 불린다. 이곳에는 20개가 넘는 천연가스 배출구가 모여 있다. 그 위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고대 선원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표지 역할을 했으며 키메라 신화의 원형으로 본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키메라는 티폰과 에키드나 사이에서 탄생한 괴물 중 하나다. 에키드나는 상반신은 여인이고 하반신은 뱀의 모습을 한 괴물로 깊은 물속에 살며 모든 괴물의 어머니로 통한다. 티폰은 돼지가 지녔던 태초의 힘을 상징하는 화상거인이다. 이 둘이 결합하여 여러 괴물을 낳았는데 이는 이와 비슷한 더 오래된 전설을 떠올리게 한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티아마트와 아프수가 결합하여 새로운 신들을 창조한다. 하지만 그들과 새로운 신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결국 아프수가 죽임을 당한다. 티아마트는 아프수의 복수를 위해 11명의 괴물을 탄생시킨다. 이 괴물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합쳐진 형태의 괴물도 있었으며 티아마트 역시 용이나 뱀의 모습으로 후세에 전해진다. 따라서 티폰과 에스키드나 사이에서 괴물들이 태어났다는 전설은 그리스 신화가 고대 근동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